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전소영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평범한 일상의 단어가 됐습니다. 평소에 섭취 칼로리를 줄이고 많이 웃고 많이 걷는 어쩌면 평범하지만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습관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소소한 실천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건강 실천법이 있죠. 바로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는 것인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100세 시대 사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고 활력 넘치게 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박사님께서는 추천해 주시는 기대 수명 늘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일단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질병에 대한 치료를 꾸준히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혈압이나 고지혈증, 당에 대한 조절을 잘 하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소화의 상태, 대소변의 상태를 체크하시면 건강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대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이 웃으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웃음과 면역력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 일단 웃는 경우에는 우리 혈중에 이제 염증성 사이토카인, 혈중에 이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염증을 내려주는 작용을 하게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는 이제 맥박수가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지는데, 이 경우에 우리가 자주 웃게 되면 혈압을 안정화시키고 맥박을 진정시키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력의 저하력을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수의 행동의 하나가 되고, 또 하나는 내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아주 위대한, 또 경제적으로 전혀 손해도 안 보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웃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하하하 웃으면서 건강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는 여러분의 건강 고민으로 꾸며지는데요.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종아리 부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다리에 붓기가 생기고 또 저려오기 마련인데요. 박사님, 이 종아리 부종이라는 거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예,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또 물을 흡수를 하고, 또 하나 이제 노폐물을 내 몸 밖으로 소변을 통해서 내보내고 땀을 통해서 내보내게 되는 이런 체액을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런 체액 조절이 잘 안 되어서 종아리, 다리 쪽에 붓는 경우를 종아리 부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참 부종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종이 여성에게 참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해요. 이 종아리 부종은 왜 생기는 걸까요? 크게 한 방에서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질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거나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 심장이 또 질환이 있는 경우, 혈전이라든지 간경화가 있는 경우에 이 부종이 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한 자세로 이제 일반적으로 오래 서 있는 경우, 이 경우 이제 피가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서 혈액 끝으로 다리까지 갔다가 다시 정맥을 통해서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중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한 자세로 서 있는 경우에 피가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면서 부종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대변이나 소변이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변은 음식물의 찌꺼기,
소변은 혈액 중에 찌꺼기이기 때문에 찌꺼기가 제대로 못 나가는 경우에는 우리 몸의 체액의 조절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대소변의 상태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네 번째는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물을 먹고 잤을 때 손이 붓는다, 얼굴이 붓는다, 이런 경우에 또 많이 걸으면 다리가 붓는다, 이런 것처럼 음식물을 많이 먹었을 때, 이 경우에는 소화가 장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잘 붓는 증상, 붓기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 기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 체력은 남들이 볼 때 보기에 그냥 약간 그 체중이 있는데 힘을 못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무 힘이 들면 몸이 붓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경우가 바로 혈중에 알부민 단백질이 같이 부족합니다. 혈액의 알부민 단백질이 우리 몸의 수분을 혈관으로 빨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기력이 부족하면서 붓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분들은 그 남들이 보면 제일 오해를 많이 받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오는 게 한의원에 오는데 대체적으로 자꾸 붓기를 빼는데, 이런 분은 반대로 보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보약을 써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잠을 충분히 자면 붓기가 좀 빠지는 증상이 있고, 좀 힘들면 종아리에 붓기가 생기고, 좀 편히 쉬면 붓기가 좀 빠지고, 오히려 음식물을 든든하게 잘 먹으면 붓기가 생기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기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붓기가 생기는 하나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아리 부종인지 아닌지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자가 진단법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것은 얼굴에 이제 눈 밑에 아래 눈꺼풀 부위가 살짝 붓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눈꺼풀 아래가 붓는 경우는 다리 쪽에는 붓기는 심하지 않지만 몸 안에 전체적으로 체액에 음양의 균형이 깨지면서 체액에 이제 부종이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발등을 눌러서 발등뼈 쪽을 살짝 눌러보서 약간 오목하게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 세 번째는 종아리의 앞쪽 정강이 쪽. 정강이 앞쪽은 정강이가 뼈가 있고 정강이 앞쪽에 살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붓기를 눌렀을 때 쑥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데, 쑥 들어가는 분은 이분은 바로 이제 병원에서 검진을 필요한 거고, 살짝 들어갔다가 좀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붓기가 좀 있는 경우고, 그 상황이 오래 나타나는 경우에는 정말로 붓기가 심한 경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찰을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오전에 다리 붓기가 다르고 오후에 달라서 자기 전에 다리를 좀 베개 위에 올려놓는 편인데요. 그렇다면 이 부은 다리도 사실 이렇게 다리 올려놓으면서 회복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기 일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지부종 전문의에게 꼭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이제 그냥 일상적인 루틴으로 해서 양쪽 다리가 거의 비슷하게 부으면 괜찮은데요. 부었다 빠졌다,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호르몬 변화 또는 생리를 하면서 체액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고 왼쪽이나 오른쪽이 순간적으로 심하게 부어 있다. 두 번째는 붓기가 있으면서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붓기가 있으면서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증상들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종아리가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단단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부종이 생기는 건데, 이 한방에서는 그럼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원인이 이제 5가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질병입니다. 갑상선 이제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기능을 개선하는, 갑상선 기능이 너무 항진되거나 저하된 경우 이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고, 콩팥이나 또 심장 자체가 문제가 있어도, 특히 이제
간경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종이 먼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보다 먼저 이제 황달이라든지 이제 복수가 먼저 생기기 때문에요. 예, 이 질병은 이제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고 이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하면 일단 부종, 특히 부종을 살필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밑에 아래 눈꺼풀이 약간 부어 있나 붓기가 없나 이것을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 자세로 오래 서 있는 경우, 이 경우에 이제 정맥에 피가 심장을 통해서 우리 조직에 영양분을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폐물을 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 정맥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 정맥을 통해서 올라오게 될 때는 오래 서 있는 경우에 중력에 의해서 올라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근력을 보강을 하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치료를 하고 또 하나는 오래 서 있는 경우에는 이제 뼈도 무리가 오기 때문에 동의보감에서는 콩팥과 방광, 간장의 기를 보해주면서 운행시키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대변이나 소변이 시원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대변과 소변을 나누어서 치료를 하고 대변도 허증 변비가 있고 실증 변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보사에 대한 치료법이 달라지고 소변은 정말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치료를 적절하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분들이 올 때 항상 다리 붓기만 신경을 쓰는데 그거보다 여성분들이 생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생리입니다. 그래서 생리를 매달 해야 되는데 매달 안 한다. 그러면서 다리가 붓는다. 이런 경우에는 생리, 자궁의 기능을 같이 봐야 되고 대소변은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에 찌꺼기가 나가지 못하면 체액의 변화가 오고 혈액 속에 찌꺼기가 나가지 못하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대소변의 분리에 따라서 이 붓기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황제내경에서 한의학의 경전인 이 황제내경에서 붓기를 치료를 할 때는 소변을 먼저 시원하게 볼 수 있게 해주고 또 하나는 소화 상태를 좋게 만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이제 보비이수, 그래서 수분 대사를 원활하게 잘 시켜주고 보비, 소화기를 튼튼하게 이제 만들어주는 치료를 하고 마지막으로 기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신적인 과로, 육체적인 과로, 마지막으로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 워킹맘인 경우들이 그 경우에 해당하고 또 남성분들이지만 밖에서 일도 하고 안에서 또 살림을 또 같이 해야 되는 남성분들도 도와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또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가 보면 신진대사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변으로 빼주는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빼주면 오히려 붓기가 더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보비하는 또 보수하는 이런 작용을 보법을 써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아리 부종이 만성적으로 이어지면 심하게는 걸을 수 없다고 또 들었는데요. 그럼 예방하기 위해서 종아리 부종에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일단 그 소변이 시원한가 시원하지 않은가를 살피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붓기가 있을 때. 그래서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백복령과 택사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기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변도 잘 나가고 대변도 잘 보는데 그냥 몸이 항상 피곤하고 피검사상 했는데 혈액의 수치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경우가 바로 기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때는 백출 10g과 대추 중간 크기로 해서 2개 정도 해서 차요법으로 마셔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본인의 그 몸 상태에 따라서 또 이렇게 한방차가 다르게 진행이 되는군요. 그렇다면 이 종아리 부종에 도움되는 한방 지압법이 있을까요? 지압법은 인중과 배꼽 아래쪽을 따뜻하게 마사지하는 겁니다. 인중은 코와 입술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인중인데요. 그 인중의 가운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신의 두 번째 손가락으로 해서 약간 뻐근할 정도로 해서 10초씩 5회 정도 해 주시고, 배꼽 아래쪽에 이제 기해혈이 있는데, 배꼽 아래쪽에 기해혈이 있고 단전이 있고 또 하나 중국이 있어서 소변의 상태와 또 장의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뜻하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아리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면 좋을까요? 일단 종아리는 하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체는 중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50이 넘어가면 우리 오장육부나 내가 가지고 태어난 원기 자체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내 몸에 부피, 체중이 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좀 짜게 먹는 것보다는 약간 싱겁게 먹는 경우는 하지 부종에도 도움이 되고 장수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맛이 조금 덜하더라도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걷기와 근력 운동을 해 주시면 되고, 네 번째는 항상 소화가 잘 되도록, 대변이 잘 나가도록 식이섬유를 잘 섭취해 주시고, 소변의 상태가 잘 나가는지 잘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꼭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서 자기의 소변이나 대변 상태를 항상 체크해서 적절하게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되겠고요.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도 간편하게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전화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와 몸무게, 그리고 나이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을 가진 분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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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네, 어머님께서 나이, 키, 몸무게 어떻게 되실까요? 나이는 79세고요. 네, 몸무게는 618. 61kg이요? 네, 예. 네, 그리고 키는 162. 162cm 되시군요. 네, 그렇다면 현재 아프신 곳을 박사님과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제가 네, 가족력이 네, 우리 엄마 쪽에 다 중풍이에요. 네, 그래서 저 60대에 이제 저는 식당 일을 계속 했거든요. 네, 이제 젊어서부터 저 60대까지. 네, 그렇게 했는데 60대에 좀 증세가 이상해서 설거지를 담가놓고서 가서 피검사를 하니까 그 한방 병원 갔어요. 네, 그랬더니 잘 왔다 그러면서 그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다고. 예,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음식을 다 끊었어요. 막 다 끊고 이제 그 야채 먹고 과일 먹고 견과류 먹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도 이렇게 앉으면 의자에 앉으면은 네, 왜 그러는지 이렇게 다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이 목이 이렇게 아프고 그래요. 예. 그래서 소화도 잘 안 되고 해서 제가 그 다시마 있잖아요. 네. 다시마를 막 저기 갈아가지고 말려서 갈아가지고 그거 하고 또 새싹 보리 새싹하고 네. 엿질금을 직접 길러가지고 길게 길러서 막 빠가지고 곱게 빠가지고 그거를 애기들 숟갈로 한 숟갈씩 아침 저녁으로 먹거든요. 네. 그거 괜찮을까요? 지금 이제 빠서 먹어도 괜찮으신데요. 네. 좀 달여서 드시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 아, 네. 끓여서요. 예, 끓여서 물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기 중풍 올까봐 무서워 죽겠어요. 아, 지금 현재 그러면 양약 예. 복용하는 건 또 다른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없으십니까? 그런 건 없고요. 네. 다 끊고 가서 1년에 한 번씩 피 검사만 하거든요. 네.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콜레스테롤 390이라고 했었어요. 그때 갔을 때. 네. 그래서 약을 4알 먹어요. 네. 저는 양약을 싫어하거든요. 네. 4알 먹는데 이제 그 자연에서 저 한약은 자연이잖아요. 근데 한약을 그때 그런 얘기를 하고서 한약을 2제를 먹었는데 이사 오기 전에 지금 여기 이사 왔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걸 먹어서는 간이 2배 높다, 뭐 수치가 뭐 얼마나 높다 이렇게 놀래요 병원에서. 네. 그래서 그 한약을 저는 한약을 먹고 싶거든요. 네. 한약을 좀 지금 너무 이런 거를 너무 안 먹으니까 좀 걷기 운동을 20년 그때서부터 20년 하고 스트레칭 이런 것도 다 운동을 많이 하는데 네. 기운이 이렇게 없고 그래서 이거 또 이게 중풍이 오면 어쩌나 뭐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한약을 좀 먹으려고요. 네. 지금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네. 지금 현재 이제 그 음식을 모두 조절하면서 이제 피 검사하면 고지혈증 외에는 나머지는 다 정상이잖아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의자에 앉으면 다리가 불편하시다고 했습니다. 예, 다리가 아파요. 어느 쪽 다리가 어떻게 아프세요? 왼쪽이요, 이렇게 막 쑤시고 아프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서 일어나야 되고 다리를 올려야 돼요. 네. 왼쪽 다리요? 무릎도 안 아픈데. 예. 지금 저는 운동을 해서 그런지 무릎하고 허리 약을 안 먹었거든요. 네. 근데 이 연골이 말려 비틀어졌다고 병원에서 한 지는 한 7년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그 당시 때 허리도 검사하셨습니까? 허리를 이렇게 찍으니까 뼈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허리는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앉으면 목도 좀 불편하시다고 했는데요. 예. 예. 서서 움직일 때는 다리도 괜찮으세요? 예,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소변은 시원하게 잘 나가십니까? 예, 소변, 대변은 아무 적이 없어요. 네. 아까 소화가 잘 안 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걸 먹으니까 아무렇지 괜찮아요. 항상 가스명수를 양약을 먹어서 그러나 가스명수를 통으로 사도 넣고 먹었는데 그거 예. 먹은 뒤로는 약을 하나도 안 먹었어요. 소화제요. 아, 지금은 이제 소화도 잘 되세요? 예. 아, 그러면 약만 먹으니까. 아, 그래요? 예. 네. 지금 아까 그러면 이제 다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이제 음식을 전혀 이제 뭐 그러면 고기라든지 단백질 뭐 지방 이런 건 전혀 섭취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제 이사 오기 전에는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하니까 애기들 먹는 분유 네. 그거를 사다 놓고 타 먹었고요. 예. 견과류를 여러 가지 종류를 다 예. 그리고 참깨 들깨도 이제 점심을 밥을 안 먹은 지가 10년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견과류에다가 들깨 애기 숟갈로 2숟갈, 참깨 애기 숟갈로 2숟갈 넣어가지고 먹고 또 한 가지는 마를 잘라서 깎아서 먹던가 마가 아니면 과일을 하나 먹던가 네. 그게 점심이에요. 네. 지금 이제 소화도 잘 되는데 이제 기력이 떨어지는 거하고
또 하나 네. 이제 움직일 때는 괜찮은데 앉으면 목하고 이제 다리가 불편하시다고 예, 예.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경우는 그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한번 더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기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제가 다시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요. 한의원에서 지금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체질이 뜨겁대요. 예. 더워요. 저는 겨울에 내복 못 입어요. 아, 예, 그러면 열태음인으로 진단받으셨습니까? 예, 예. 예. 아니, 태우민이라나?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예, 갈근, 갈근. 예, 향부자, 예? 향부자, 상부자. 예, 상부자. 부자, 예, 예. 창출, 창출이요. 네, 창출. 예, 복령, 예? 복령, 봉영. 령, 예, 대관령 할 때 영자입니다. 예, 예. 예, 그걸 5g씩 넣으시고, 예, 5g. 예, 예. 그 다음에 황련, 황년요. 네, 황련 2g. 황년 2g.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800cc 넣으세요. 아, 그렇게 해서 끓여서 먹어요? 예, 지금 그 약 분량에다가 이제 물을 1800cc 넣고 이제 100cc 정도 나오게 달이세요. 아. 예, 그럼 그럼 이것만 먹고 그 약은 이렇게 보약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안 먹어도 될까요? 지금 예, 그 경우는 이제 그건 한의원에 직접 가셔야 됩니다. 예, 제가 아. 지금 여기 불러드리는 건 지금 열이 좀 많고 체력이 좀 저하되어 있으니까 이쪽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린 거니까요. 이 차요법을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 예. 예, 오후 5시에 한번 드시고요. 아.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목이나 그 다리가 의자에 네. 앉으면 불편한 경우는 먼저 엑스레이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전화로 서울 02-823-2000번 그리고 SNS로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 밥상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식재료는 마입니다. 산에서 나는 보약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남녀 모두에게 효과가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있는데요. 박사님, 이 동의보감에서는 마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예, 많은 한약명으로 산약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 산에서 나는 아주 귀중한 약이라는 약자입니다. 성질은 평하고 맛은 달고 독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즐겨서 먹으면 도움이 되는 음식이자 약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과로로 체력이 떨어지고 오장을 충실하게 보를 해주고 기력을 올리고 근골과 뼈를 튼튼하게 하면서 심장의 관상동맥의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고 또 하나 정신을 안정시키면서 사람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마 껍질을 제거하면 그 끈적끈적한 액체가 나오더라고요. 이 끈적한 액체가 몸에 도움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뮤신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위액의 이제 과다 분비를 억제해서 위에 이제 점막을 보호해서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위산 과다, 위기능을 강화시키는 효능이 있고, 두 번째는 또 술을 마시기 전에 먹게 되면 이 뮤신 성분이 위장을 보호해서 알코올의 이제 체내 흡수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고, 술을 마신 다음에 이 마를 섭취를 하게 되면 알코올을 분해하는 작용을 강화시키고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마는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부종이 있는 사람에게 더 효과가 크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마에는 이제 풍부한 식이섬유와 또 칼륨 성분이 있어서요. 체내 나트륨이라든지 이제 노폐물을 배출을 시키기 때문에 혈압을 안정화시키고 내 몸에 불필요한 붓기를 빼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마에는 디오스신이라든지 사포닌 성분을 함유되어서요. 혈관 내에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고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시켜주기 때문에요.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되는 효능도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많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변비가 있거나 설사가 있는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마에는 식이섬유가 있다 보니까 이제 장의 연동 운동을 강화시켜서 변비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도움이 되고 또 소화 효소가 풍부하기 때문에요. 장내 유산균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면서 오히려 설사를 또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말 음식이자 아주 약으로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네, 마가 이렇게 좋은 성분인지 몰랐네요. 자, 그렇다면 이 마 섭취에 주의해야 할 그 체질이 있을까요? 체질은 성질은 평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에는 식이섬유가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는 경우에 장에 가스가 차면서 복통이라든지 대변에 이제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 뮤신 성분, 특히 껍질 부분에 알러지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마를 날 것으로 섭취를 할 때는 반드시 먼저 익혀서 먹어보고 여기에 알러지 반응이 없을 때 날 것으로 즙으로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한데, 이때도 많이 섭취할 때는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밥상, 오늘은 마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마로 건강을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도움되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건강상담소가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0살 딸 아이가 잘 먹지도 않고 키도 반에서 제일 작습니다. 음식을 잘 먹어야 키도 잘 클 텐데 평소에 식욕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초경을 하면 키가 크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인데요. 음식도 잘 먹고 키 성장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지압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다면 여자아이라면 초경을 하게 되잖아요. 키가 크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초경이 시작이 되면 키 성장이 둔화되면서 1에서 2년 사이에 성장판이 닫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아이는 이제 사춘기가 평균 11살에 이제 시작되는데 사춘기 기간에는 보통 15에서 25cm 정도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초경이 시작이 되고 나서는 약 2년간에 5cm에서 7cm 정도 성장하다가 성장판이 닫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초경을 하게 되면 성장판이 닫히는 이유가 여성 호르몬의 분비 때문인데요. 이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면 오히려 초경 전에는 체내 여성 호르몬 농도가 낮지만 초경이 시작되면 여성 호르몬의 농도가 아주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초경의 여성 호르몬 분비가 높아지게 되면 성장판에 이제 연골세포가 늘어나고 커지고 또 뼈로 성장을 하면서 길어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 경우에는 성장판의 연골세포를 뼈세포로 단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연골이 되어야 길게 자랄 수가 있는데 자라지 못하면서 성장판이 여성 호르몬 분비가 많아지면서 빨리 다치게 되는 이유 때문에 여성분들이 초경 후에는 성장의 속도가 둔화되고 성장판이 닫히면서 성장이 더 이상 잘 자라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성 아이들의 경우에 성조숙증이 있으면 키가 잘 크지 않는다는 것도 결국은 초경이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경은 이제 13세 전후로 시작이 되는데 이때 뼈 성장이 끝나 성장판이 자연스럽게 이제 닫히면서 성장도 같이 멈추게 되면서 키 성장에 장애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때 시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성과 남성의 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식욕이 좀 부진한 아이, 한방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식욕이 부진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제가 늘상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의 경우에 스트레스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한테 의존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고 또 학업이라는 압박감에 의해서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우리 입이 짧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위가 약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당연히 입맛이 떨어지고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부교감신경 기능이 저하가 되고 미주신경 기능이 떨어지면서 위장관 기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위 기능이 약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법을 써서 비위 기능을 좋게 해야 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음식을 잘 안 먹는 경우에는 비위 기능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교감신경 기능을 저하시키고 부교감신경을 올리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예민한 체질인지 예민하지 않은 체질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아이가 원래 매콤한 것을 많이 안 먹던 아이가 갑자기 좀 매콤한 것을 잘 찾는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가 좀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매콤한 걸 잘 못 먹고 달달한 걸 좋아한다. 어렸을 때부터 이 경우는 비위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비위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다시 여기서 추위를 타는 음체질과 더위를 타는 양체질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추위를 타는 음체질의 경우에는 이제 당귀와 복령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더위를 타는 양체질의 경우에는 맹문동과 죽엽, 대나무 잎사귀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우리 아이는 요즘 들어 매콤한 게 먹고 좀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짜증을 내면서 엄마한테 불편한 걸 호소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이러한 아이의 경우에는
가슴 속에 오라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향부자와 감초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 한방차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아이 성장점을 자극해주면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성장 자극에 도움되는 한방 지압법이 따로 있을까요? 예, 추위를 타는 음체질, 더위를 타는 양체질,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해도 되고, 우리 아이가 이제 겁이 좀 많다, 겁이 좀 적다. 예, 겁이 많은 아이는 엄마가 부모님께서 뭘 하지 말라, 뭔가 구입한 거 있어도 하지 말라 그러면 부모님 말을 잘 듣는 편이고, 우리 아이가 겁이 없고 좀 열이 많은 체질이다 그러면 자기가 필요한 것은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구입하지 못하면 구입할 때까지 부모님한테 계속 요구를 하고, 또 마트 같은 데 보면 이게 자기가 필요한 걸 사주지 않을 때 아이가 누워서 계속 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아이에 따라서 지압요법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겁이 많고 추위를 많이 타는 음체질의 경우에는 신맥과 대돈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예, 신맥이라는 것은 바깥쪽 다리 복사뼈 아래쪽, 바로 아래쪽에 오목한 부분을 우리 부모님께서 부모님의 이제 엄지손으로 한 10초씩 해서 한 10회 정도 지압을 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대돈이라는 혈자리입니다. 대돈이라는 혈자리는 엄지 발톱 윗부분에 털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 털이 있는 부분을 우리 부모님께서 엄지손으로 세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아이는 약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아이의 얼굴에 눈의 상태를 보면서 찡그린다 그러면 찡그리지 않은 가벼운 정도로 해서 10초씩 5회 정도 지압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고, 아이가 별로 겁도 없다, 아이가 좀 열이 많은 체질인다 이런 경우에는 후계와 행간이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후계는 아이가 이렇게 주먹을 쥐었을 때 이 5번째 손가락 본절인데 바깥쪽에 볼록하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혈자리를 지압을 할 때는 아이의 주먹을 살짝 쥐고 5번째 손가락의 본절의 뒤쪽에 볼록하게 나와 있는 부분을 부모님께서 2번째 손가락이나 3번째 손가락으로 가볍게 뻐근할 정도로 10초씩 5회 정도 눌러주시고, 두 번째는 행간이라는 혈자리입니다. 행간은 엄지발과 2번째 발가락 사이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간장해화, 그래서 열을 꺼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막 짜증도 나고, 엄마한테 순간적으로 말도 하고 좀 더 심해지면 이렇게 대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그 행간이라는 혈자리를 같이 10초씩 지압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는 음체질 어린이라면 신맥 대돈, 열 많은 체질은 후계 행간 혈자리로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네, 그렇다면 연세와 키, 몸무게 어떻게 되실까요? 몸무게 6kg. 네, 65kg.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77세입니다. 77세요? 예, 77세예요. 77세, 몸무게 65kg, 키는 어떻게 되실까요? 예, 신장, 키는 어떻게 되실까요? 170됩니다. 170cm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프신 곳이 사실 이곳저곳 정말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박사님에게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예. 이게 몸이 겉은 땀은 이래 나는데 네. 속이 냉합니다. 찹습니다. 예. 예, 그래서 밤에 자다가 한기가 하면서 막 떨릴 때가 방은 따뜻해도 네. 추운 한기를 좀 느끼고 예, 느낄 때가 있고 네. 그래갖고 이래 뭐 음식 좀 뜨거운 거 묻든지 뭐 먹으면은 콧물이 계속 줄줄줄 나요. 네. 예, 그리고 자다가 하면서 꿈은 밤새 꾸고 해. 네. 그래 이제 그러고 하면서 또 자다가 또 깰 때는 이제 머리 감서 아프고 또 추운 한기가 들어 일어나면 이제 머리도 좀 아프고 감기 증세가 나타나고 예. 네. 예. 그리고 이 소변을 물론 다 그렇다 하던데 소변을 하도 쫙쫙 안 나오고 네. 묻은 데가 너무 많이 묻다 보니 좀 그런 거는 내가 생각하는데 네. 소변을 예, 자주 좀 다닙니다. 예, 물을 하루에 예, 물을 물때 많이 좀 넘어 나오면 괜찮은데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 전리품 약은 일반 피부과에 다가 먹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첫째 참 몸이 냉해요. 네. 예. 그 어르신 현재 그 혈압약이나 당약 복용하시는 약 있습니까? 아, 예, 당뇨약은 혈압은 아주 정상이고 예. 정상이고 당뇨약은 먹기는 내 먹어도 먹다가 했는데 왜 먹다가 그러냐면 아마 한 20년째 먹다가 내 아주 정상으로 돌아와가 암만 그래도 당이 올라간다 수치가 정상 그대로인데 그래도 안 먹다가 몇 달 동안 안 먹다가 그래도 혹시나 싶어가 하도 피곤해가지고 당은 혈당 괜찮은데도 피검사 해봐도 괜찮은데도 혹시나 싶어서 그래도 이제 또 한 일주일 전부터 그래도 막 그대로 맘먹자 싶어가 먹고 있습니다. 네. 물은 하루에 얼마나 마시세요, 어르신? 물은 하루에 보통 판매하는 예. 생수 뭐 적은 게 500cc 정도 됩니다, 어르신. 큰 거 예. 있지요. 예. 예. 그거를 거의 하루 한 명대 가까이 있습니다. 큰 거 한 통 드시는 것 같습니까? 예. 네.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는 잘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이게 땀이 나신다고 했잖아요. 땀은 땀은 안 나고 네. 겉에는 땀이 약간 나는 척 하는데 예. 그 피부는요 네네. 속이 냉하다 말입니다. 안에는 춥다 말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지금 그 아버님께서 자신의 피부를 만졌을 때 뭔가 약간 끈적한 느낌이 드세요? 그런 거는 없고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이때 이제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그 심장 자체가 이제 약해서 피가 많이 가야 돼서 피가 많이 가야 우리 피는 따뜻하잖아요. 그 안에 이제 영양분과 산소가 충분한데 지금 땀은 안 나는데 안이 차가운 냉기가 든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심장에서 우리 몸의 조직이라든지 피부 쪽으로 혈액을 조금 더 많이 보내야 됩니다. 예, 이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전립선이 약해져서 소변을 시원하게 짝짝 못 보잖아요. 예, 이게 예, 바로 이제 방광의 기능도 약해지고 방광에서 소변을 이제 짜주는 힘이 좀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때 예.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아, 백출, 진피, 예, 예, 귤 껍질입니다. 아, 예, 귤 그렇습니다. 껍질. 백출 껍질. 아니, 그냥 백출 적고, 예, 그 다음에 진피, 아, 진피 껍질. 예. 예, 그 다음에 복신, 아, 복신, 독신. 예, 예. 예. 감초. 아, 네, 감초. 예, 그 네 가지를 각각 5g씩 넣으시고요. 예, 5g씩. 예, 물을 예. 1500cc 넣으세요. 물은 1500cc. 예, 그렇게 예. 해서 100cc 정도로 졸이세요. 종이컵 한 3분의 2 정도 나오게 예, 졸이시면 됩니다. 물로 얼마, 물을 1500cc 넣으시고 예, 넣고. 예, 예. 중간 불 정도로 해서 한 40분 끓이세요. 40분 끓이가 한 몇 분, 몇만큼 줄을까요? 100cc 정도 나오게요. 아,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면 한번 드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저녁 때 오후에 5시쯤 한 번 더 드세요. 예. 그럼 아침에, 예, 예. 기상해서 몇 시에? 한 번 드시고 오후 아침 5시에 몇 시에? 오전에 일어나서 기상해서 드시면 됩니다. 아, 예. 네네. 또, 오후에. 오후 5시에 한 번 더 드시고요.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이고,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자는 속이 냉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일단 냉하다는 것은 신진대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신진대사가 잘 안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추울 때 근육이 떨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근력이 이제 약해지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마지막으로 피가 우리 몸의 조직이나 피부 또는 추워하는 부분까지 혈액이 충분히 가야 됩니다. 혈액이 충분히 가야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되기 때문에 따뜻해지기 때문에 심장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이제 심장이 안타깝지만 약해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몸이 차도 60 전에는 몸이 짜면 따뜻한 성분의 약재로 쓰면 도움이 되었는데 60이 넘었을 때는 항상 심장약을 추가를 해서 심장에 이제 펌핑력을 좋게 만들어야 몸이 따뜻해진다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60이 넘어가면 반대로 이제 몸이 차가워지는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화 상담자는 77세로 남성분이셨는데 소개해 주신 한방차가 백출, 진피, 복신, 감초였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나요? 예, 백출하고 진피는 이제 소화기에서 영양분, 소장에서 영양분을 잘 흡수하게 만들게 되고 감초는 심장에 이제 박동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면서 비위 기능을 같이 좋게 만듭니다. 한의학의 경전인 황제내경에서는 심장과 소장이 서로 표리관계이기 때문에 심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소장에서 영양분을 잘 흡수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백출과 진피, 이제 감초를 한방차 요법으로 불러드렸고 또 하나 복신을 불러드렸는데 이 경우에는 전립선 쪽으로 인해서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콩팥에서 혈액 중에 찌꺼기를 걸러놓고 방광에 담아 놓는데 소변을 시원하게 내보내야 혈액 중에 찌꺼기가 나가기 때문에 이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게 복신이기 때문에 복신을 추가해서 한방차 요법으로 불러드린 겁니다.
네, 전화 상담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속이 냉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을 해야 할까요? 속이 냉하다고 했을 때 자신이 땀을 흘리는지 안 흘리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게 되는 경우에는 땀을 막는 치료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땀도 안 흘리고 속이 좀 차다 이런 경우에는 음식을 드실 때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섭취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이제 야채를 먹을 때는, 채소를 섭취할 때는 살짝 익혀서 드시고, 단백질, 식물성, 동물성 단백질, 대표적으로 식물성 단백질은 이제 두부가 있겠죠. 두부나 콩, 그 다음에 동물성 단백질은 계란이나 이제 육류, 같이 견과류를 같이 섭취해 주시면 되고, 또 하나 속이 냉했을 때 근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근육 운동을 같이 해주면서 유산소 운동도 조금 걷는 것을 서서히 걷는 것보다는 좀 빨리 걷는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방차와 적절한 운동요법으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박사님, 건강 제안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줄 건강 제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조금 싱겁게 섭취하자입니다. 우리 싱겁게 섭취하자는 우리가 다 아는 건강 관리에 제일 중요한 말이지만, 소금이 조금 적게 들어가면 맛이 적습니다. 맛이 적은 맛이 나는 대신 내 몸의 혈압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러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맛은 적어도 조금 싱겁게 이렇게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장수하는데, 또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도움 주셨습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가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소금이 우리 몸에는 꼭 필요하지만 과도한 양을 섭취하면 중풍,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위암까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싱겁게 먹는 식습관으로 조금씩 개선해 보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